안녕하세요, 조롱코드입니다. 이번 주 인공지능 신문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인공지능 신문을 짧게만 보고 그 소피아라는 로봇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슈퍼컴퓨터와 AI로 인간 암게놈 해석 시간 혁신적으로 줄였다. 도쿄대학이라는 그 일본에 있는 대학 연구소에서 이렇게 AI를 이용하여서 암게놈이라는 어떤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인공지능 때문이라기보다 단순히 그냥 슈퍼컴퓨터 같이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역할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AI는 단순히 그냥 어떤 마케팅용이라든지 그냥 약간의 기술이 들어간 거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AI를 쓴다고 이 시간이 혁신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무엇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방대한 인간 게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데이터에서 암의 원인이 되는 부분의 변이 부분을 검색하고 특정할 때까지 이제 찾는 거예요. 그 어떤 알고리즘이, 그 AI 알고리즘을 썼다는 것 같고, 사실 이걸 쓴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줄었을까요? 저는 그 전에 AI 이전의 알고리즘을 모르기 때문에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역할보다는 이런 어떤 분석하는 슈퍼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역할이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AI는 단순히 어떤 성능을 높이는 데 역할이 있었겠죠. 특정 이제 알고리즘보다 보통 AI 알고리즘을 쓰는 게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10시간 이상 분석을 원래 걸렸는데 80%에 줄여서 1시간 45분 만에 해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줄인 건 맞죠. 네. 그 다음 보면 세계 최초 대서양 횡단하는 AI 자율선박 메이플라워호 AI 선장 실전 테스트예요. 실전 테스트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박이 운행을 하는데 그 선장 대신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행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자율주행 같은 거라고 하면 자동차 생각하죠. 자동차가 엄청 어려운 편이에요. 자동차보다 오히려 뭐 비행기 혹은 뭐 이렇게 선박 이런 것들은 훨씬 난이도가 적죠. 왜 그러겠어요? 주변의 지형 장애물들이 훨씬 적잖아요. 자동차는 매 순간순간이 주변에 온통 지형 장애물들이 많고, 그 지형 장애물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뭐 옆에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가속을 한다거나, 앞에 있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뛰어든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정지해져 있는 뭐 돌덩이들, 가끔은 풍향, 어떤 뭐 그런 것들, 약간 좀 동적인 게 적은 거, 정적인 것들이 많죠. 배가 주변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해봤다는 건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AI가 뭐 이런 시스템을 보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AI 모르는 사람들이 약간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린 것 같고, AI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필요가 없고, 이거 어떤 그림을 데이터화해서 어떤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용으로 만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엣지 컴퓨팅 시스템, 여기 보면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 뭐냐면 그 실시간으로 그 엣지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에서 AI를 사용한다. 그럼 AI 데이터를 어떤 서버로 보내서 분석을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모바일 내에서 모바일 안에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건 그냥 그 선박 내에서 빠르게 그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뭐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요.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썼는데, 어떤 데이터를 썼냐? 뭐 라이더는 뭐냐면 어떤 이렇게 빔을 쏴가지고 그 빔에 맞아서 돌아올 거잖아요. 어떤 앞에 지형물이 있다면, 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맞고 돌아오는 걸 계산을 해서, 저기 있는 지형 장면은 몇 미터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어떤 뎁스,
어떤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엄청 비싼 장비예요, 이거. 근데 이 장비를 써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레이더는 이제 라이더하고 비슷한 거보다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뭐 저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2D 좌표상에서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메라가 사용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피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 여부 경로를 결정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속도를 추가 전원을 속도를 조절하고 막 해상지도 센서 및 얘기를 결합하여서 대사형을 가로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분당대 서울병원 인공지능으로 132세 피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AI 엄청 많이 나오죠, 기사가.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AI 모델을 써서 피부 질환을 할 수 있는 모델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보면 개발했다는 거고 실제 이 개발한 걸 쓰는지는 몰라요. 쓰는지 아직 쓰는 거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있겠죠. 정말 이걸 써야 되나, 뭐 쓰면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냥 개발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사진을 받으면 이 어떤 사진을 받았을 때 그 사진 속에 있는 피부가 피부 질환이냐 피부 질환이 아니냐, 여기 보시면 우측 사진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진하기 쉬운, 사실 이건 피부염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토피 피부염이 단순한 포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젠 구분한다는 거죠. 이게 아토피인지 포진한 바이러스인지. 이렇게 총 몇 개를 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134개 질환. 그 전에 AI는 26개. 그 한 100개 정도 더 많은 피부 질환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고, CNN을 샀다고 하네요. 인공지능이면 한 알고리즘인데 뭐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엄청 옛날부터. 이런 걸 사용해서 했다고 하고, 성능은 77.4, 88.6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민감도는 센서티비티라고 해서 정확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대충 그냥 받아들일 때 77.4%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진단 능력 향상시킬 수 있으며 2배 정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비의료인이 AI 도움을 받으면 2배 정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보조 역할로 쓰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의사가 도움을 받으면 진단 능력이 엄청 좋아진다. 여기도 또 의사가 도움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보조역으로 쓸 것 같대요. 네, 그 다음 뭔가 보시면 LG전자 인공지능 TV 본질을 한참 업그레이드. 그 TV에서 사용했다는 건데, 그 TV 보시면 이렇게 화질 좋은 TV들 있잖아요. 그 TV들 안에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화질 프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어떤 장르라는 거를, TV에 어떤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TV에서 보여주고 있는 뭐 축구 영상, 스포츠 영상 이런 식으로. 그 스포츠 영상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맞게 영상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실시간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 화질 프로 기능이고, 업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통 사진을 확대시키면 깨지잖아요. 막 두리뭉실해지고 막 흐릿흐릿하고, 그런 거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업스케일링 기술이라고 여기서 말했지만 보통은 슈퍼 레조루션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 인핸스먼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영상 품질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과 글씨가 또렷하게, 예를 들면 뭐 멀리서 찍은 자동차의 뭐 어떤 번호판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줌을 쫙 당겨도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단 어떤 장르에 맞게. 그리고 인공지능 사운드도 들리는 음원 채널을 입체 응용을 할 때 장르에 맞게 구분형 맞춤 소리를 들려준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엄청 신기할 것 같은데, 막 그런 게임 소리는 막 정말 내가 그 전장에 있는 것처럼 들려주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홍보 기사고, 이렇게 인공지능 TV 그래서 했다. 밑에 홍보 기사입니다. 홍보 기사. 여기 보면 엔비디아 그래픽 호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그 GPU 칩을 만들잖아요.
G-Sync 호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그래픽 카드와 TV 화면 주사율 뭐 이런 걸 일치시키는 기능이 있나 봐요. 그걸 적용해서 화면 끊김을 최소화하는 뭐 부가 기능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기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소피아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소피아에 대해서 누가 한번 그 댓글로 알아봐 달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소피아가 뭐냐면 로봇이잖아요. 그 로봇인데 엄청 유명한 로봇이에요. 그 들어보셨겠죠? 뭐 한슨 소비아, 로보틱스 소비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머리 부분은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적인 걸 보통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그냥 그 회사에서 껍데기를 잘 씌운 거죠. 이렇게 사람 얼굴을 만들고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씌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더 느낌 있게 하고, 피부 같은 것도 뭐 이런 피부가 흡사한 거 하고, 눈 같은 것도 사람 눈처럼 만들고, 뭐 센서는 3D,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카메라와 뭐 어떤 라이다 같은 거 넣었겠죠. 그런 3D 해당하는 어떤 카메라 넣고, 눈썹도 찌푸리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실제 얘가 무엇이 가능하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을 좀 해봤어요. 유튜브를 검색해서 좀 가봐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 최근 유튜브는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소피아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 시연한 영상이거든요. 한번 잠깐만 볼게요. Hi Sophia, we met yesterday. Nice to meet you. Welcome to Korea. My name is Young-sun Park. I'm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You look so beautiful today in our Korean traditional dress. It really matches well with you. If you don't mind, may I ask, between you and me, who do you think is more beautiful? Thank you so much, Miss Park. I am so honored to meet you.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wore a Korean traditional dress and I love it. 웹캠이 켜 있으니까 웹캠 좀 끌게요. I have heard that diplomacy and EQ are very important in human society. These are difficult things for robots to learn, but I am trying to learn them slowly but surely. It seems like one of the things I should not say as a robot with good EQ is that one person is more beautiful than another person. So, no one is more beautiful than you or me. Okay. If you have an opportunity, would you like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I would love to learn Korean. I am learning different languages, but can only speak English fluently at this time. I need more time and training data to improve my language abilities. I mean to say, I don't speak Korean well. Did I say it right? Sophia. 네, 보시면은 질문들이 어떤가요? 질문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대답이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에요. 뭐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뭐 로봇이 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거와 같이 질문이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통 챗봇 같이 어떤 혹은 뭐 일반적인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은 답이 있는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챗봇을 쓰시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명을 알려줘. 제품이 얼마야? 어떤 제품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는 것들 보통 말을 하는데, 이런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사람이어도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도 이런 거를 지금 처리하는 거에 사실은 큰 관심사는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걸 개발해서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데 지금 당장 쓰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는 건 일단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논문이나 그런 걸 좀 자세히 봐야 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하기는 솔직히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룰 베이스로 했을지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 얼마나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게 보면은 질문들 쭉 보면은 다 그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뭐 본인의 이건 질문이고 이건 대답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 뭐 이런 식으로 농담 같은 뭐 좀 쓸데기 없는 질문도 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이게 정말 근데 즉석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이게 다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되게 신기하죠. 이런 질문이 정말 돈을 벌기에는 적합한 것들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건 대답해준다고 솔직히 이게 정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뭐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를 하겠죠. 얘는 로봇이니까. 근데 그게 뭐 사람한테 어떤 돈을 벌어오는 어떤 밸류 체인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사람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얘가 움직여야 돼요. 지금은 얘는 단순히 그냥 챗봇 시스템이거든요. 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표정만 변해요. 표정만 이 대답에 맞게 변하고 그것에 맞는 질문을 해주는 거죠. 대화만 가능하게 컨버세이셔널 시스템이에요. 근데 실제로 로봇은 이 몸통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손도 움직이고 뭐 발도 움직이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기술들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 기술은 그때 뭐 CES 영상에서 보셨듯이 단순히 뭐 색깔 구별하고 알약 구별하고 뭐 그런 것밖에 지금 안 되는 현실이에요. 소피아도 아직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근데 끝까지 보면 재밌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은 뭐냐면 그 가장 최근 영상인데 한 3개월 됐나? 작년 말에 나온 영상인데 그 외국에서 인공지능 소피아의 어떤 데모시연을 또 했나봐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소피아 관계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의 인력,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동 번역이라 좀 이상한데 이 소피아는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폼이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단순히 어떤 기계고 이 안에 인공지능 집약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계를. 그러니까 컨버세이션 시스템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동적인 시스템 넣을 수 있고 뭐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 넣을 수 있고 뭐 별의별 이렇게 어떤 모듈 단위로 쫙쫙쫙쫙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완성된 사람이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컨버세이션 시스템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플랫폼에. 쉽게 말하면. 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세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 근데 결국엔 이 회사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벌기 위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버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그냥 투자받아서 하고 있는 거겠지만 실제 한슨이 다른 어떤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한슨이란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로봇 플랫폼이다,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본다. 뭐 대화가 AI와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질문이 보통 AI에서 안 다루는 어떤 답 없는 질문, 사회적인 질문, 그런 뭐랄까 이성적인 질문, 약간 정답이 없는 질문들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